안녕하세요. 25년 7월 새 정부 도입 후 복지 정보 안내입니다. 그중 주목되는 민생회복지원금. 추경안 19일 국무회의 상정. 소득 수준 4구간으로 나누고 15만 50만 원 차등 지급 유력. 소득 상위 10% 취약층 제외한. 일반 국민들은 25만 원 받을 듯. 현금 카드 지역 화폐 중 선택.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 경정 예산에 포함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지급액을 소득별 15만 50만 원으로 차등하는 방안이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역시 대폭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2차 추경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지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19일께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 계층별로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은 1인당 25만 원씩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 해당하는 국민은 대략 4,235만 명 수준이다. 차상 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에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약 100만 명이 해당한다. 기초생활수급자 255만 명에겐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4인 가구면 최대 200만 원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만 2022년 총 7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와 비교하면 심야 영업 중단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빼고는 가구당 가장 큰 규모의 지급이 이뤄지는 셈이다. 소득 상위 10% 계층에도 15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최상위 소득 계층에까지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생지원금은 소득 하위 계층에 집중해 1인당 지급 규모를 늘려서 줘야 내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지역화폐보다 현금으로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일괄 25만 원 지급보다는 진전된 방안이라며 당초 목적이 팍팍한 살림살이를 도와주자는 것이었으니 여유가 있고 한계 소비 성향이 낮아서 받는 대로 쓰지 않는 고소득층에 굳이 같은 지원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급 방식은 현금과 신용카드, 지역화폐 중 국민이 선택할 수 있게 할 전망이다. 2020년 5월 코로나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유사한 형태다. 당시 정부는 소득 하위 계층인 287만 가구 12.9%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지만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2개 분기만 지나면 효과는 사라지고 지원금에 따른 물가 상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40만 50만 원으로 살아날 경기로 보이지 않는다며 경기 진작이 아닌 취약계층 지원에 무게중심을 두는 게 맞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3년 평균 재정지출 승수는 정부 소비 0.91, 정부 투자 0.86, 이전 지출 0.33 등으로 현금성 복지인 이전 지출이 재정 승수 효과가 가장 떨어진다. 정부가 1조 원을 정부 소비에 쓰면 9,100억 원의 국내 총 생산 GDP 증가 효과가 있지만 이전 지출에 쓰면 3,300억 원 뿐이라는 뜻이다. 이번 추경에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전액 국비로 한다면 평균 할인율이 10%라고 가정할 때 1,000억 원 예산이 책정될 경우 1조 원 발행이 가능하다. 2025년 대한민국 노인복지가 확 달라집니다. 기초연금부터 일자리, 건강관리, 평생학습까지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변화를 지금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기초연금 대상이 더 넓어집니다. 2025년부터 단독 가구 기준 월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64만 원 이하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비동거 가족의 교육비나 의료비도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에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탈락해도 끝이 아닙니다.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로 5년 동안 정부가 다시 알려주고 신청을 돕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 노인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2025년에는 110만 개 이상이 제공되며 그중 37%는 사회서비스형이나 민간형입니다. 경험과 역량을 살리는 맞춤형 일자리로 건강도 지키고 소득도 얻을 수 있죠. 건강 돌봄도 달라집니다. 서울시 전역에서 건강 동행 서비스가 확대되고 지역 기반의 방문 건강관리도 늘어납니다. 요양시설과 재가돌봄 기관의 질도 높아져 더 안전한 환경이 제공됩니다. 평생학습과 복지주택,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2025년부터 평생학습 바우처가 도입되어 어르신들도 문화교육 활동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주택도 확대되어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더 편리한 주거 공간이 생깁니다. 복지 예산과 지속 가능성, 복지 예산도 늘었습니다. 노인복지에 24조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며 전체 복지 예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더 넓게, 일자리는 더 다양하게, 건강과 돌봄은 더 촘촘하게, 교육과 주거까지 함께 챙기는 복지. 2025년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복지 정보가 더 많이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